현직 소방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적발 이후에도 근무를 이어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관권 선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소병철, 손은모 예비후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과 소병철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고흥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자들의 강점이 무엇인지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산 무안군수가 만나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했지만 세부 방안에는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광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목포에서 근무하는 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광주광역시 인근 도로에서 한 남성이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 이상,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알고 보니 목포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소방관이 음주운전을 했지만 사고는 내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저희 그 같은 경우는 면허 정지 사고 난 게 아니라 면허 정지 정도고요. 1월 한 중순쯤 됩니다. 소방관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 그런데 소방관은 음주운전을 하고 한 달이 넘도록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사이동이 된 지 얼마 안 된 데다가 경찰 조사 내용이 모두 비공개로 이루어져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건 좀 제가 지금 연초라는 게 좀 민감한 사항이라 아직까지는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처음 걸렸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정직 또는 감봉 조치를 해야 합니다. 목포소방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순천시가 이번 총선에서 관권 선거를 하고 있다며 소병철, 손은모 예비후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노관규 시장은 반박 기자회견으로 맞섰는데요. 소병철 후보가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관권 선거 정황이 담겼다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순천 광양 곡성구의 갑선거구 민주당 소병철, 손은모 후보. 순천시가 조직적으로 이번 총선에 개입하고 있다며 관권 선거 정황 증거가 담겼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노관규 순천시장은 다음 날인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이 아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며 현직 공무원이 개입했다면 누구인지 명백하게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와 통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데 집단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개인의 일탈인지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신종 관권 선거 운운하는 행위는 정치판을 떠나서 비열하다고 비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노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재차 억울함을 강조했습니다. 후보들의 절박함은 이해하지만 근거 없는 모략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소병철 후보도 기자회견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2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 후보는 노 시장의 관권 선거 정황 증거가 담겼다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여성 한 명과 제3자가 통화한 내용인데 허락을 받아 언론에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냥 만약에 적으로 막 밀어붙어 막 자식적으로 문제냐. 이 사람 막 완전 조직이 엄청 크게 움직인다니까. 나보고 한번 따라가자 해서 갔어요. 사무실에 갔더니 주소를 적고 주민등록 적으라 그래요.
소 후보는 공개한 이 녹취에 대해 순천시 A봉사센터가 수백 명을 동원해서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돕고 있다는 제보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선거 사무실로 제보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순천시에 이어 노관규 시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공표 및 부정선거 운동죄,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위반, 관건선거에 대한 고발장도 추가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증거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많은 증거 자료들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시작된 소병철 국회의원과 노관규 순천시장의 갈등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끝내 골마 터지면서 전남 동부권 총선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공약이나 정책 제시가 아닌 비방만이 난무한 행태에 유권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오는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흥보성 장흥강진 선거구인데요. 개인 사정으로 불참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와 김수정 예비후보, 무소속 박지환 예비후보를 제외한 4명의 예비후보를 만나봅니다.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을 거쳐서 단체장을 한 정치인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국회의원은 정말 싸울 때는 제대로 싸울 줄 알고 또 나설 때는 제대로 나서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행정일만 해왔던 분들은 자기 결정을 해본 경험도 부족하고 독재 정권과 맞붙어야 할 때 아무래도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이 저는 다른 후보들과 가장 차별화된 점이고 또 이제 저는 공약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보고 실행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고흥보성 장흥강진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29년의 공직 경험을 통해 행안부 공공서비스 정책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깊은 경험과 통찰, 경륜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경험, 경륜은 지역과 중앙정부에서 구축한 네트워크와 결합되어 저를 지역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변화의 선두주자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공직에서 쌓은 실질적인 경험과 이를 통한 실현 가능한 정책 개발 능력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며 우리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0년 후면 우리 농촌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느 정부, 어떤 정치인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 입성의 기회가 있었지만 고위직의 기회를 포기하고 평생 동안 약 40년간을 고향 장흥군청에서 공직생활을 마쳤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배지를 달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온 뜨내기가 아닙니다. 저는 평생을 농어촌에 살아오면서 농어촌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농어촌 육성을 위한 포괄적 특별법을 제정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살림을 운영을 해봤다는 것을 첫 번째로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과 세제실에서 두루 근무하면서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나눠지고 배분되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장점은 중앙부처의 탄탄한 네트워크입니다. 농림부, 그다음에 복지부 이런 여러 군데 예산을 다 편성을 해봤기 때문에 행정고시 출신으로서 탄탄한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장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통과 공감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우리 고흥보성 장흥강진 4개 군에 그 마을 회관을 다 다녔습니다. 다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걸 확보를 해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임해서 반드시 당선되도록 해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진보당 전남 총선 후보들이 민주개혁 진보연합에 합의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의 적임자인 진보당 후보들을 국회에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 총선 후보자 6명은 22일 오전 11시 30분 전라남도 의회 브리핑룸과 이성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후보들은 호남의 정치를 바꾼다면 지금이 기회라며 이번 총선에서 진보당을 호남 대표 정치 세력으로 키워주면 대통령 탄핵을 넘어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 총선에 출마한 진보당 후보는 모두 6명으로 이성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후보, 유현주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후보, 여찬 여수시 을 후보, 안주용 나주 화순 후보, 최국진 목포시 후보, 윤부식 영암 무안 신안 후보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산 무안군수가 만나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1일 저녁 무안에서 김 지사와 김 군수가 양측 실무자를 각각 1명씩 배석시킨 가운데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2025년 말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무안 미래지역 발전 비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별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광주 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김 군수와 만나 군공항 이전 문제를 이야기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해 12월 광주 민간 군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전남대와 조선대병원 전공의 가운데 절반이 최종 이탈자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점검반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종합 점검한 결과 전남대병원 전공의 119명, 조선대병원 전공의 113명을 최종 이탈자로 확인하고 병원을 통해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확인서를 근거로 미복귀 전공의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과대학 학생 1000여 명도 집단 휴학에 나서면서 학사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전남대는 2주 연기하기로 하고 조선대도 임상실험 일부를 연기 조치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새학기를 앞두고 전남 지역의 학교 1200여 곳이 교육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며 준비에 나섰습니다. 각 학교는 2024학년도에 추진할 주요 교육 활동에 대해 협의하고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 운영과 교원 연수,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구성 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앞서 전남교육청은 2024학년도가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해인 만큼 지난해 12월 교육과정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 현장을 방문해 준비 현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전남도가 올해 취약계층 일자리 1,684개를 만들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지역자원 활용, 지역기업 연계, 서민생활지원 등 199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05억 원을 들여 도민 1,68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가 자격은 현재 19세 이상 근로능력자 가운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면서 가구 재산이 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여자로 확정되면 3월부터 12월까지 주 5일 근무하고 임금은 시급 9,860원을 적용하며 간식비 5,000원과 주휴, 연차 수당이 지급됩니다. 순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행정혁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2일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발굴해 각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순천시는 지난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통해 탄소 중립을 실현한 도시발전 모델을 제시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